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사회에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에 과거에 가지고 있던 인식, 사고방식 그런 것을 다 씻어내지 않으면 이 사업으로 성공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은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객관적 조건이고 그것이 나에게 100%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어떤 현상을 관찰할 때는 미국의 대학이나 대학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비판적 사고라는 겁니다. 비판적 사고. 비판적 사고를 갖지 않고서는 조직이든 개인이든 발전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비판적 사고예요. 미국 대학원에서 교수들이 강의할 때도 대학원 학생들에게 요구합니다. 내 강의한 것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비판적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인식이 좋지 않게 돼 있는데 그 비판적이라는 말의 이해를 잘못해서 그래요. 비판적 사고라는 것은 어떤 사물을 볼 때에 네 고집만 피우지 말고 다른 시각에서도 한번 봐라. 그게 비판적 사고예요. 다른 시각에서도 봐라. 다른 사람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 또 네가 그 사물을 보는 것이 정말 실체적 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하는 게 비판적 사고예요. 미국에서 한 초등학교 산수 시간에 옛날에 우리가 산수를 배울 때는 10 빼기 1은 9, 20 빼기 5는 15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않더라고요. 그림을 그려놓고 사과가 10개 있는데 5개 먹으면 몇 개 남았게 이런 식으로 지금 가르치더라고요. 미국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산수 시간에 양 우리 안에 양이 10마리 있는데 한 마리가 뛰어나가면 몇 마리 남았게 하고 톰이 일어서더니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녀석아 너는 아직도 그런 빼기 셈도 못하느냐. 그러니까 톰이 대답하기를 선생님은 아직도 양을 모르세요. 양은 한 마리가 뛰어넘어가면 탁 따라서 뛰어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없지요. 이게 비판적 사고예요. 선생님은 그런 생각을 10 빼기 1은 9라고 생각했지만은 톰 어린애는 양을 관찰해 보니까 한 놈이 담을 뛰어넘어가니까 나머지도 죄다 뛰어넘어가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 한 마리도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은 누가 더 가까우냐? 톰이 더 가까워요, 사실은. 톰이. 자, 오늘 제목은 만절필동입니다.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착시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시현상은 우리 인간은 어떤 사물을 볼 때 전부 다 제대로 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걸 볼 때도 여기서 보는 분, 저기서 보는 분, 앞에서 보는 분이 전부 달라요. 전부 다릅니다. 이걸 착시라고 합니다. 착시. 그들 실체적 진실을 보지를 못해요. 모든 사물을 볼 때 착시가 일어나지만은 학문적으로는 현저하게 착시가 일어나는 현상을 착시라고 부릅니다. 현저하게 일어나. 현저하게.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보인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착시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카페벽 착시라고 부릅니다. 이게 좁아지죠? 이거 좁아지게 한쪽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좁아집니다. 좁아지지 않은 사람은 뭔가 눈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쪽으로 하면 좁아지고 이쪽으로 하면 좁아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평행선입니다. 평행선인데 이 무늬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평행선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싸우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눈이 이상한 사람은 평행선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행선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걸 카페벽 착시라고 합니다. 이것도 카페벽 착시입니다. 한쪽으로 좁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이것도 역시 무늬를 컬러와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좁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그 배경 환경에 따라서 요 컬러라든가 배경을 다시 그리면요 평행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 환경, 어떤 사물 또는 자기가 위치한 환경에 따라서 똑같은 것이라도 달리 보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냐?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자기 보이는 대로.
자, 프레이저 나선 착시입니다. 가운데를 응시하세요. 응시하면 자기 정신까지 돌아버릴 겁니다. 지금 착시 현상은 게슈탈트 심리학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들이 그 심리학을 증명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게슈탈트 심리학이라는 것은 원래 서양은 굉장히 분석적입니다. 과학적으로 분석적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낱낱의 요소를 합해 놓으면 전체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그 말이야. 전체는 부분의 산술적 합이 아니다예요. 산술적 합이 아니다. 그러면 요건 명암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놨을 뿐인데 전체를 합해 놓으니까 눈알이 뱅뱅 돈다 그 말이야. 가운데 까만 점을 응시하고 얼굴을 앞으로 내밀었다 뒤로 해보세요. 어때요? 돌죠? 회전 원반 착시입니다. 그러니까 요 그림을 걸어가면서 보는 사람은 돈다고 주장하고 앉아서 보는 사람은 가만히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멱살 잡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이게? 둘 다 만든 거예요, 둘 다. 회전 원반 착시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 여러 각도에서 사물을 볼 수 있다. 에빙하우스 착시. 보세요. 요거하고 뭐가 커요? 오른쪽이 크게 보이죠? 노란 원은요, 정확하게 크기가 같습니다. 그런데 큰 것 가운데 있으면 작게 보이고 작은 것 가운데 있으면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다. 요게 크냐 작냐를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시각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인지적으로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걸 경제학에서 많이 증명을 해요. 이것은 젤러 착시, 독일의 학자인데요. 이게 평행선입니다. 평행선인데 요것을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서 좁아지기도 하고 평행선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봅니다. 이 착시 현상이에요. 착시 현상. 사실은 평행선입니다, 전부 다. 자, 이걸 똑바로 응시하세요. 움직일 겁니다. 운동 착시입니다. 똑바로 응시하면 그 초점을 여기저기 맞추면서 응시하면 이게 앞뒤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움직여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분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전체를 합해 놓으면 움직이게 보인다. 이것도 운동 착시입니다. 초점을 여기저기 움직이면 이게 뱅뱅 돌아요. 자, 이와 같이 어떤 현상을 사람마다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게 맞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보는 사람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는 사람과 전부 달라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경험, 과거의 경험, 그것에 따라서도 또 달리 보인답니다. 그리고 이것이 놓여있는 환경에 따라서 또 달리 보여요. 그런 착시 현상은 차차 나중에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년도에 우리나라의 교수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이 있는데요. 이 신문이 매년 2001년부터 그 해에 한국을 대표하는 사자성어가 뭔가를 발표를 합니다. 많은 교수들이 교수신문에 이것이 좋다고 제안을 하면 거기서 교수들의 투표에 의해서 1등을 선정해서 그것이 2012년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말은 이 말이다 하고 발표를 하면 그것이 계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칼럼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논평이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2012년 교수신문이 발표하는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사자성어는 거세 개탁입니다. 세상이 다 썩었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이 다 썩었다. 이 말은 전국시대의 초나라 정치가이자 시인, 중국의 3대 시성에 속하는 구런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초나라에서 쫓겨나면서 그 당시에 전국시대이기 때문에 합종책이라는 것이 있었고 연행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합종책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즉 서쪽에 이만큼의 진나라가 있었는데 이쪽에 6개 나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강하니까 6개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진나라에 대항하자. 그러면 진나라가 우리를 못 먹는다. 그렇게 생각한 게 합종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진나라가 못 먹겠거든. 그러니까 장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그렇게 하지 말고 강한 진나라와 1대1로 연합을 하자. 이게 연행책입니다. 그런데 요 구론은 합종책을 주장을 했어요. 아니다. 저 진나라 저놈들이 속이 시커하니까 우리 6이 뭉치면 진나라가 우리를 먹을 수 없다. 그런데 반드시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뇌물을 먹은 간신배들이 나타나서 이 구론을 쫓아내고 연행책을 채택하면서 초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간신배들이 뇌물을 받기 시작하면
그리고 간신배들이 권력을 탐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조선도 그랬고 고려도 그랬고 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인양반이 쫓겨나가지고 양자강 이남으로 쫓겨나서 양자강 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뱃사공이 인양반을 알아보고 당신은 삼녀 대부인데, 대부는 굉장히 큰 벼슬아침 대부인데 왜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한 겁니다. 거세 개탁아 독청. 굉장히 쉽죠. 세상이 다 썩었는데 나만 맑았다. 중인 개취 아독성. 세상이 다 취해 있는데 나만 깨어 있었다. 그래서 쫓겨난 거다. 그럼 교수신문이 왜 이걸 1912년 대한민국 대표 사자성어로 했을까요? 우리 사회가 점점 썩어가기 때문입니다. 지난 4년 동안에 엄청나게 썩어버렸어요. 매년 국제 투명성 기구 TI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Transparency International. 투명성 기구에서 그 나라가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부패 지수를 매년 발표합니다. 그런데 지난 4년 동안에 우리가 39등에서 45등으로 떨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계속 대한민국은 부패도가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부패가 심해지면 결코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교수신문에 이 사회를 개탄하면서 이렇게 썩어가지고 다 부패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애터미 경제연구소에서는 한 해 동안 여시구진을 사자성어로 했습니다. 여시구진은 시대 흐름에 맞춰서 함께 전진하자. 함께 굳자죠.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함께 전진하자. 시대는 흐르는데 왕년만 찾고 있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내년에는 계산년입니다. 계산년은 재심합력으로 정했습니다. 재심합력은 후한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사람이 마음을 같이해서 힘을 합하자. 그런 말이에요. 이 뒤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재심합력 얘기익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후한서에. 우리가 비록 낱낱의 힘은 작았지만은 여러 사람이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하니 그 날카로운 기운이 점점 강해지더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세 가지를 지금 해결해야 되죠. 인생의 무게도 굴리고 가야 되고, 연금성 소득도 얻어야 되고, 균형 잡힌 삶, 이거 살아야 되고, 그러려면 혼자 굴려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 배를 혼자 저으면 가겠어요, 저거? 재심합력. 한꺼번에. 이것도 혼자 하면, 이 백날 해봐요. 혼자 해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이 세 가지 의문이 항상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까. 다시 말하면 이 사업이 할 만한 가치가 있냐. 여러분들 사기치는 거 아니냐. 이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만약 한다면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내가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느냐. 내가 고생만 진탕하고 돈은 앞에 줄줄이 선 놈들이 다 가지는 거 아니냐. 내가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한다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이 문제, 세 번째 문제는요.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나가면서 스폰서라는 사람들이 존재하니까 점점 스폰서한테 듣고 자기가 개발해야 돼요. 가나는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구제 못합니다. 자기가 해야 돼. 한 6가지 정도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요게 합당하다면, 애터미가 여기에 맞다면 사업을 하시고, 아니면 하나라도 여기서 빠져나간다면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애터미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합법성. 합법성은 설립과 사업 방법입니다. 이 회사가 법적으로 맞는 거냐, 그 다음에 아무리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 방법이 비합법적이면, 비합리적이면 그건 안 돼요. 법은 도덕의 최소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영자의 도덕성과 경영 능력이에요. 도덕성이 있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아무리 도덕성이 있어도 경영 능력이 없으면 그건 사업가가 아니에요. 세 번째, 제품의 경쟁력입니다. 제품의 경쟁력은 세 가지입니다. 아이템 구성이 제대로 돼 있는 거냐는 거고, 품질, 가격 측면에서. 요게 좋은 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용가치가 교환가치보다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환가치는 가격이에요. 가격보다 그 품질 또는 아이템, 이 가격이 내가 구매해서 얻는 만족도, 효용이 더 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은 팔리게 돼 있어요. 만족도가 가격보다 더 낮다면 그것은 강매가 됩니다. 강매. 수익구조. 즉 보상 플랜입니다. 내가 이렇게 물건도 좋고 아이템도 좋은데 판다면 내가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따져봐야 돼요. 이 문제를. 다섯 번째, 비용 부담입니다. 온갖 비용 부담. 진입비 내라,
네가 수당 받으려면 월간 얼마치 살아. 이런 게 있으면요, 배보다 배꼽이 커요. 마지막으로 비전이 있느냐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 회사가 안 망할 것 같으냐, 그리고 생존하고 발전할 것 같으냐 하는 걸 따져보셔야 돼요. 이걸 신속하게 따져서 오케이 하신 다음에 사업을 하시되 하나라도 의심이 있다면 자세히 알아보기 바랍니다. 이제 만절필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일만 말자 꺾을 절자 반드시 반드필자 동으로 간다. 중국에는 큰 강이 3개가 있습니다. 제일 큰 강이 양쯔강, 장강이라는 양자강이고, 황하라고 하는 황하강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회하라고 하는 강이 또 하나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문명은 이 황하 문명입니다. 여기는 조건이 좋은데 여기는 조건이 나빠요. 근데 문명은 조건이 나쁜 데서 반드시 발전했어요.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 황하강 굉장히 구불구불하게 흐르는데, 공자가 어느 날 황하강을 유심히 보고 있으니까 그 제자인 자공이라는 사람이 선생님, 물에서도 배울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자기 제자인, 자기 10대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자공에게 대담한 말이 순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물에서 배울 게 9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째, 덕이다. 물은 모든 생물을 살리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 근데 사실은 물이 없으면 생물이 다 죽어. 그런데도 자랑하지 않는다. 이게 덕이 아니냐. 두 번째, 은은 물이 흘러갈 때 바위가 있으면 바위하고 싸웁니까? 바위를 피해서 가요. 그렇죠?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를 피해서 가요. 그러니까 나무가 다투지 않아. 이건 의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도. 황하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힘차게 흘러가요. 힘차게. 이건 도다. 네 번째, 용.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굽이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건 용이 아니냐, 용기가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법. 물을 구덩이에 받으면 물이 삐딱하게 됩니까? 이렇게 안 되죠. 반반하게 되죠. 법은 반반한 겁니다. 물은 항상 어디에 떨어지든지 평평하다. 어떤 그릇에 받든지 평평하다. 이게 법이 아니냐. 그 다음에 정. 요것은 평밀해. 평밀에는 벼 같은 건 널고서 반반하게 할 때 이렇게 밀지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항상 반반하게 된다. 이것이 정이 아니냐. 찰. 물은 바늘구멍 같은 곳만 있어도 물이 스며들어갑니다. 그렇죠? 아주 세밀한 것까지 관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찰이 아니냐. 선은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것이 씻어져요. 깨끗하게 됩니다. 그렇죠? 깨끗하게 되니까 이것은 백성을 선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선을 배우라. 지는 100번을 구부러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그래도 결국은 바다로 간다. 이것이 의지가 강한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물은 이와 같이 9가지 덕이 있기 때문에 큰 물을 보면 인간이 이런 걸 배워야 된다, 이렇게 자공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 삶의 과정이 만절필동입니다. 일만만자 꺾어질 절자 반드시 동으로 간다. 중국의 땅은 이렇게 서고 동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쪽에서 양자강이나 황하강이 우리 서해, 중국에서 황해라고 그러죠. 중국에서 동해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 자체가 성공했다가 무너졌다가 망했다가 또 뭐 일어났다가 갈등이 있었다가 화해했다가 여러 가지로 꺾어지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났다 넘어지고 이러는데, 의지만 곧다면, 의지만 강하다면 필통, 반드시 바다에 간다. 넓은 세상으로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물이, 황하가 그렇게 힘차게 흘러서 끝까지 바다까지 가는데 물 한 방울은 흘러갈 수가 없어요. 많은 물방울이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아무리 물방울이 커도 물방울 하나는 황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해터미 사업을 하신 분들 중에 아무리 자기는 슈퍼원팽이라고 자랑을 해도 혼자서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그래서 이것이 구진이고 재심합력이에요. 시대 흐름에 맞춰 내가 왕년에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앞으로 뭘 할 것이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앞으로 뭐 할 것이냐, 시대의 흐름에 맞춰 가야 되는데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가라는 거예요. 지는 강한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꺾어지고 넘어지고 낭떠러지 떨어지고 그래도 강한 의지로 끝까지 간다. 공부는 크게 3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예요.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학교의 공부, 학교 우등생이 사회 열등생이다. 그 말은 공부라는 개념을 잘못 정의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공부를 그렇게 정의하지 않았어요. 공부 자체가 수신이었어요. 몸을 닦는 것이니까 머리와 마음과 육체 전부를 얘기했어요. 여기서 지는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냐 하면 마음 공부에 해당합니다. 요 세 가지 머리 공부, 뭘 기억하고 익히고 사실을 이해하고 이것은 머리 공부고, 몸 공부는 몸으로 뛰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애터미 사업에서는.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이 마음 공부예요. 마음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머리 공부도 안 되고 몸 공부도 안 돼요. 자기가 확실히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없는데 뭘 공부를 하고 뭘 뛰겠어요. 그래서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삼천대기 되기가 힘들어요. 안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지인데 가장 우선적인 게 요거예요. 구체적이고 확고한 꿈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이게 목표고 비전인데 이게 없으면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3년 만에 2천대기 되겠다, 3천대기 되겠다, 월천대기 되겠다는 확실한 꿈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슨 선언적이거나 선동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학문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믿으면 믿은 대로 되리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됩니다. 목표를 정하는 데는 스마트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가 강조를 했죠. 스마트 원칙. 이것은 대기업이나 관공서에서도 이 원칙에 따라서 목표를 정합니다. 스마트 원칙. S는 스페시픽, 구체적으로 정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애매하게 나는 3년 만에 부자가 될 거다. 그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는 3년 만에 3천대기 되겠다, 1천대기 되겠다. 이게 구체적인 거란 말이에요. M은 measurable. 이것은 측정 가능해야 돼요. 나는 영어를 잘하겠다. 이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토익을 980점을 맞겠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래야 980점을 맞든지 800점을 맞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A는 액션 오리엔티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나는 부모님께 효도를 하겠다. 그게 애매하잖아요. 뭐가 효도인지.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매일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겠다.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 그래야 자기가 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알 거 아니에요. 이건 리얼리스틱, 현실적이에요. 실제적으로 그게 가능해야 돼요. 가능해야 된다. 예를 들면 3년 만에 3천대기 되겠다는 가능해요. 그러나 3년 만에 1억대기 되겠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안 돼 있거든. 마지막 T는 타임 바운디드입니다. 반드시 시간 제한을 줘야 돼요. 언제까지라는 시간 제한이 없으면 그 목표가 아니에요. 그 평생 그렇게, 그건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고한 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요것은 이제 자기가 꿈을 이루겠다는 간절하게 원하는 것. ardent desire. 간절하게 내가 이 꿈을 이루겠다. 자, 그래서 그게 바로 미래는 자기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기가 만들어간다 하는 것은 여러 사람, 여러 현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최상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피터 드라카가 오늘날 현대 경영학을 만든 분입니다. 95세까지 집필을 하셨고 교수를 하시다가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그런 분이야. 앨런 케이, 미국의 세계적인 컴퓨터학자죠. 미래는 만드는 것이다. 덕분은 잘 아시죠? 미래학자입니다. 미래가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만들지 못했어. 자기 미래는 자기가 만들어야 된다. 인간은 과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과거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지나간 일을. 그러나 미래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언제부터? 지금부터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절대로 자기 미래를 누가 갖다 주지 않습니다. 자, 난 이 박기준 할아버지가 난 제일 존경스러워. 이 양반 지금 정정하시죠. 이 경찰관이 더 늙었는지, 경찰서장이 이 양반이 더 늙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100세예요, 100세. 그런데 앞에 하신 말씀 보세요. 사람이 희망을 잃지 않고 하고자 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널리 전했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100세 할아버지가 뭐 하시려고 오토바이 면허증, 자동차 면허증 뭐 하시려고 땁니까? 그랬더니 기자한테 그랬어요.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하면 못할 것이 없다는 걸 내가 젊은 놈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랬다. 이런 용기만 가지신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젊은 놈들이지. 그렇죠? 폴 마이어.
요 양반은요, 노숙자였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우리 같으면 깡통 들고 걸식을 하는데, 아니 어느 날 새벽에 잠을 자는데 어떤 놈이 벤츠를 몰고 앞으로 쓱 지나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결심을 했어. 아니 어떤 놈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깡통 들고 걸식하고 어떤 놈은 벤츠 타고 다니고, 이게 뭐냐 이게. 나라고 벤츠 타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이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험 세일즈맨이 되려고, 세일즈맨 되려면 회사에 취직을 해 세일즈맨이 되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받아줘. 왜냐면 이 사람이 말더듬이거든. 세일즈맨은 말을 유창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보험 팔아먹으려면 말더듬이야. 그러니까 한 회사에 취직이 됐는데 한 3일 만에 쫓겨나 버렸어. 말을 시켜보니까 도듬도듬해. 근데 이 양반은 쫓겨날 때마다 인사부장한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은 후회할 거요. 당신은 세계 제일의 보험 세일즈 왕을 지금 쫓아내고 있는 거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감이에요. 자기에게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57번째 회사에 취직을 하는데 단 1년 만에 미국 보험 세일즈 왕이 됩니다. 그리고 27세에 백만장자가 됐어요. 기네스북에 올라갑니다. 세계 최연소 백만장자로 올라갑니다. 세계 최고 부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양반이 유명한 것은 부자가 돼서 유명한 게 아니고 자기가 무엇 때문에 성공했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연구소를 만들어서 연구를 해보라 그랬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성공했냐 이 말이야. 학력도 고등학교 졸고 그것도 쫓겨나, 말더듬이에, 집안 배경은 아무것도 없어, 키는 땅딸막해. 근데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됐냐. 결론이 이겁니다. 당신이 무엇이든지 생생하게 상상하고, 이게 뭐예요?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간절히 원하고, 내가 ardent desire, 간절하게 원하고 진정으로 믿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 자신감이에요. 셀프 컨피던스. 아니 자기가 자기를 못 믿으면 누가 자기를 믿어주겠어요. 그렇죠? 간절하게 믿고 열정적으로 행동에 옮긴다면, 몸공부죠,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름이 좀 이상하지만 영어니까 조지라드. 이 양반은 폴 마이어보다 더해요. 더해. 이태리계 이민이었는데 불량 청소년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선생님한테 멸시를 당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선생님을 두들겨 패가지고 퇴학을 당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술주정병이어가지고 꼬맹이 때부터 뒤지가 얻어맞아요. 날마다 얻어맞아가지고 말더듬이가 됩니다.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구두 닦기를 하고 신문팔이를 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퇴교당하고 퇴학당하고 거리에 뛰어나와서 무려 40여 개 직업을 전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간 데마다 쫓겨나거든. 그러다가 35세가 됐는데 이미 결혼을 했지요. 그 당시에. 집에 가보니까 마누라하고 애들이 굶고 있어. 그래서 결심을 한 거야.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을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동차 세일즈맨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아무도 안 받아줘.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세일즈맨은 가만히 앉아서 자동차를 팔기 때문에 세일즈맨이 한 놈이 늘어나면 현재 세일즈맨들이 자기 몫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나는 오는 손님을 받지 않고 내가 직접 찾아 나설게. 그래가지고 겨우 돼요. 그런데 이 양반이 결국 세일즈맨으로 들어간 그 해부터 세일즈왕이 돼버려요. 그래서 연 12년 연속으로 기네스북에 올라간 인물입니다. 그래서 백만장자가 됐고, 지금은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와 함께 미국 자동차 명예의 전당에 나란히 올라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한 얘기가 있어요. 훌륭한 세일즈맨이 되기 위해서는 간절히 원해야 된다. 절실한 것은 이루어진다.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강할수록 세일즈에 필요한 행동이 일어나. 그러니까 머리 공부가 안 돼 있어도 내가 반드시 이 자동차를 팔아야 내 마누라와 자식을 먹여 살린다 그랬더니 요놈한테 어떻게 팔 것인가 하는 방법이 나오더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나를 진정한 세일즈맨으로 만들어준 것은 바로 그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간절히 원하면 통하게 돼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 말을 자꾸 하면서 이 사람 자서전을 읽어보면 요게 없으면 내가 뒤에 세일즈 테크닉을 이야기할 텐데 요건 읽을 필요도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포기하는 것이 곧 실패다. 이 양반이 중소기업 때 이 말을 했어요. 중소기업에서 무슨 연설을 하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이 그래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느냐, 그 성공하는 비법이 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아니 그거야
실패한 데서 그치고 마니까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성공하는데 계속하면 이게 맞는 얘기야. 이게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 지내버리니까 똑같단 말이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원팽이가 나올 때까지 계속 해버리면 성공한다.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한 얘기입니다. 이 양반은 아주 일본에서는 지난 1000년간 가장 위대한 경영자로 설문조사하면 꼭 이 양반 1등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성공할 조건이라는 하나도 없는 양반이에요. 이 양반 자서전 읽으면 그런 게 있어요. 나는 3가지 조건 때문에 성공했다. 하나는 배우지 못했고, 2번째는 가난했고, 3번째는 건강이 안 좋았다. 그게 왜 성공 조건이 됐냐 그랬더니 나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배우는 자세로 일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을 항상 갖다 썼다. 2번째, 난 돈이 없었다. 가난했다. 그래서 돈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았다. 셋째, 나는 건강이 안 좋았다. 그래서 혼자 독불장군으로 일하지 않고 항상 어울려서 협력해서 일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난 성공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 조건이 있지만 그 객관적 조건을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니까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 안 돼요. 다르게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폴 마이어죠. 이 사람 똑같은 얘기했어요.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의 90%는 진짜로 실패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만두었을 뿐이다. 그만둔 거예요. 이 양반 에디슨 잘 알죠? 우리들의 가장 큰 약점은 포기하는 것이다. 성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 번 더 시도해 보는 것이다. 에디슨의 자서전 보면 그 대목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평생 실망시켜들어서는 안 될 뿐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어머니를 실망 안 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 분을 하나 갖게 됐단 말이에요. 자, 이제 용기인데, 용기는 롤로 메이라는 사람 정신분석학자입니다. 용기는 생존과 발전을 하는 데서 필수 조건이다 그랬어요. 생존과 발전. 내가 살아남고 앞으로 발전하는데 being and becoming 그랬거든요. 필수 조건이다. 그런데 용기를 4가지로 했습니다. 육체적 용기는 아시죠? 전쟁터에서 총 들고 나가는 용기입니다. 도덕적 용기. 이것은 도덕적 용기는 옳은 걸 옳다 하고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사회적 용기는 나하고 친한 사람 말고 안 친한 사람, 다시 말하면 내 연고가 있는 사람 말고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용기, 이걸 사회적 용기라고 그랬어요. 창조적 용기는 옳지 않은 것을 옳게 만들 수 있는 용기. 그거 쉽지 않아요. 이제 덕입니다. 공자가 본 물은 생이무이였습니다. 모든 사물을 살리는데도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있는 것, 이게 덕이다. 노자는 도덕경에 상선약수라고 그랬습니다. 선 중에서 가장 높은 선은 물과 같은 것이다. 왜? 물은 낮은 데로 흐르고 모든 생물을 살리는데 자기가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논어에 있는 얘기입니다. 덕불고 필륜이. 덕은 애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그런 말이고요. 상덕부덕. 노자 도덕경에 있는데 상덕부덕 시유덕, 하덕 불실덕 시무덕.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데 아 맞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덕은 가장 높은 덕은 덕이 아닌 것 같으나 덕이 있고,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아이젠하워 원수를 보면 잘 아는데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됐을 때 가장 적세적소의 인물을 장관이나 그 자리에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간섭을 안 해. 그래가지고 뭔가 잘 되면 기자들이 대통령한테 기자회견을 하면은 아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고 그 사람이 잘해가지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먹고 사는데 내 덕이 아니고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그렇다. 상덕은 덕이 아닌 것 같은데 덕이 있고, 하덕은 불실덕 시무덕. 덕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로써 덕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게 다 내 덕이야, 내 덕. 그 말은 내 덕을 알아주라. 내 덕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 말 아니야. 그러면 덕이 없는 놈이다. 그 말이야. 진짜로 덕이 있는 사람은 저놈이 잘해서 그랬어. 내 부하가 잘했어. 나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은 진짜 덕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야. 그러나 너희들 말이야. 내 덕에 먹고 사는 줄 알아. 그런 놈은 실제로 안에 덕이 없다. 그런 말이야. 우리 특히 원정주의 문화 한국 사회에서 덕이 있는 사람, 덕이 없는 사람이 인간 전체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머리가 좋다, 양심적이다, 의지가 곧다, 그걸 몽땅 합해서 덕이 없다. 그렇게. 이거 대학입니다. 이냥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한 클래스에, 집단이 아니라 한 A 클래스에는 똑같은 강사를 소개하는데 이 강사님은 지적이다. 교수님이니까. 아니, 교수가 지적이 아니면 안 되죠. 지적이다. 그 다음에 아주 숙련되어 있다. 교수도 강의도 잘한다. 인더스트리얼스. 굉장히 근면하다. 따뜻하다. 결의가 굳다.
실용적이다, 신중하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 클래스 B에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다 똑같은 얘기는 차갑다는 말이 들어있어요. 자, 그렇게 해놓고 각 클래스 학생들에게 그 강사를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이 강사는 네가 받은 인상이 뭐냐? 이렇게 평가했더니 집단에 의해서는 이 사람이 지적이고 숙련되고 이건 다 없어지고, 요 따뜻하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 강사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 클래스 B에서는 요것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지적이고 나발이고 요놈은 아주 나쁜 놈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첫인상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평균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 집단 B에서는 차가운이라는 말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 사람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애쉬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이 중심 특성이다. Central Characteristics. 그래가지고 따뜻한 차가운 그 말 대신에 다른 말을 넣어봤어요. 공손한, 퉁명스러운. 이것도 반대 말이죠. A 클래스에서는 이 사람은 공손한 사람이다. B 클래스에서는 이걸 퉁명스러운 사람이다. 근데 이런 걸 집어넣는데도 다른 것에 영향을 주지를 않아. 다른 것에 영향을 안 줘. 지적이다, 스킬풀하다, 그 다음 이 양반이 인더스트리어스하다, 부지런하다, 굉장히 결의가 굳다, 그런 것에 영향을 안 주는데 따뜻하다, 차갑다는 말은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더라. 그래서 이 두 단어, 여러 단어를 집어넣어서 해봤는데 그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냐 찬 사람이냐가 전체에 영향을 주더라 그런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은 선천적으로 착시현상이 있습니다. 모든 물체를 볼 때 착시가 일어나는데 강하게 일어나는 착시가 있어요. 내가 보는 것을 다른 사람은 달리 볼 수 있다. 이걸 인정해 줘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통이 안 됩니다. 이것을 비판적 사고라고 그랬어요. 또는 비판적 시각. 동일한 현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한번 보자. 그게 비판적 시각이에요. 애터미 사업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결코 혼자 못해요. 나무가 아무리 커도 한 그루 가지고는 숲을 이룰 수가 없고, 아프리카 속담에 눈이 아무리 커도 눈 한 개 가진 놈보다 두 개 가진 놈이 낫다 그렇게 돼 있어요. 밸런스 측정도 정확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도 밸런스를 이루어줘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물에서 얻는 교훈 지용도, 공자는 9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지는 강한 의지입니다. 꺾어지지 않는 의지, 내가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의지, 이게 있어야 되고, 용은 어떠한 항아가 굽어지고 낭떠러에 떨어져도 반드시 가듯이 포기하지 않듯이 그 용기를 가져야 되고, 덕은 바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게 아니고 내 파트너, 내 형제라인 다 같이 잘 살겠다는 그걸 베풀면 자기에게 덕이 돼요. 자기에게. 그걸 보고 우리 속담에서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자, 2012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자성어가 거세게 탁인데, 다 썩으니까 나도 썩자. 그거 안 됩니다. 다 썩어도 애터미는 썩지 말아야 됩니다. 애터미 사업은 정의로운 분배, 그리고 정당한 경영, 이걸 또 정당한 사업, 합법적인 사업, 합리적인 사업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로운 사업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반칙을 하거나 세상이 썩었으니까 나도 썩자고 하는 분은 썩지 않게 만들어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여시구진과 재심합력, 시대의 흐름에 맞춰 함께 발전하자. 나 혼자가 아니고 함께 발전하자.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힘을 합하자.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